Got me upside down, spinning around you. Wanna taste the clouds, dance with the moon. Take a trip around your body. Boy, I love the way you got me.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인데요. 시리즈로 현재 3권까지 나왔고요. 3권은 최근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책 표지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은 바로 엘 코시마노 작가의 시리즈물 3권입니다. 1권은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이 조금은 살벌하죠.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여자 주인공인 핀레이는 싱글맘이자 생계형 작가로 2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누굴 죽여본 적이 없는 핀레이에게 어이없게 살인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살인 의뢰이니만큼 거금의 보수가 들어오는 일이었기에 진짜 살인을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살인은 핀레이가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실제 범인을 파헤치기 위해 풀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미스터리물이 맞죠. 이 스토리에서는 2명의 남자가 핀레이와 엮이게 되는데요. 한 명은 그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갔던 바에서 만난 법대 대학생 연하남 줄리언과 또 한 명은 핀레이의 언니가 소개시켜준 경찰인 닉입니다. 둘 사이에서 감정이 요동을 치는데요. 매력적인 연하남과의 썸은 핀레이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맛과 밀당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번 한 번은 살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이어서 또 어처구니 없게 살인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 살인 의뢰는 핀레이의 전 남편을 죽여달라는 의뢰였어요. 아무리 믿고 보기 싫은 전 남편이어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인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
또 이 살인을 맡으려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까지 보면 미스터리물은 맞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핀레이의 남친이 된 매력 연하남 줄리언과는 함께 있으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핀레이가 두 아이를 둔 싱글맘이기 때문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지금 뭐 하냐고 묻고 싶은데 묻기가 참 어려운, 누굴 만나고 있냐고 묻고 싶어도 참 묻기가 어려운, 사랑하지만 그 선을 넘기가 참 어렵고 애매한 관계,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러다 결국 둘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또 한 명이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언니 소개로 알게 된 경찰 닉은 핀레이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그 탄탄한 몸의 소유자인 그 닉이 핀레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미스터리물이에요. 사랑 이야기지. 3권은 당신의 비밀을 묻어드립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권에서 풀지 못한 살인자를 찾기 위해 닉이 주최하여 열린 경찰 아카데미에 핀레이는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누가 범인인지 찾기 위해 자충우돌, 별별 소동을 다 겪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며 총까지 겨누기도 하는데요.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기도 하는데요. 3권이 끝이 아니라 또 후속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다른 재미있는 책 읽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책 소개를 드리면서 읽을 때 그 느낌이 떠올라서 또 살짝 흥분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이거 읽는 동안 도파민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책을 내려놓기가 싫더라고요. 미스터리물인데 로코물처럼 간질간질하면서도 뜨겁다가도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 또 진지해지기도 해서 정말 믿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사실 로코물이 인기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동안에 재미있는 독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책은 급류라는 정대건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이 책은 밀리 서재에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로맨스물은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재미있게 훅 빨려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차 타고 올 때 갈 때 읽었는데 정말 휘몰아치듯이 읽어 내려갔었어요. 첫 시작은 도다미의 아빠와 해솔이의 엄마가 급류에 휘말려 둘 다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해솔이는 서울에서 진평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어느 날 해솔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도다미가 보게 되고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해솔이 엄마, 도다미 아빠 이렇게 4명이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게 되죠. 도다미에게는 아픈 엄마가 있었는데요. 집을 자주 비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내의 빈자리가 도다미 아빠에게 쓸쓸함으로 남았던 것인지 해솔이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죠. 도다미는 자기 아빠와 해솔이 엄마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분노로 그 둘의 현장을 목격하고자 뒤를 밟게 됩니다. 물론 해솔이도 도다미와 같이 함께 하지만 도다미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해솔이는 아빠가 없어서 그 자리가 도다미의 아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편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여튼 둘은 엄마와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불운의 사고로 해솔이의 엄마와 도다미의 아빠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두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도담과 해솔 둘 다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 사고로 죄책감과 분노, 원망 같은 감정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더 이상 가족이 없는 해솔은 진평을 떠나게 되고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둘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 도담과 해솔은 서로에게 너무 좋은 친구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안타까운 사건으로 서로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잊은 채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해솔이 일하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둘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담이 엄마는 둘이 만난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게 되죠. 또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른 채 고통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이 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면서 헤어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약대에 진학한 해솔은 진학을 받고 도담이의 아빠처럼 소방관이 되어 있었고, 도담은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또 운명의 장난인지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에 뛰어드는 해솔이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도담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다시 또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신의 장난일까요? 이건 완전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성춘향과 이몽룡 같은 느낌인데,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 이 둘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로 태어난 걸까요? 이 둘의 사랑이 제목처럼 급류같이 흘러가는 느낌이라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애틋한 열정이면서도 그 막 휘몰아치는 감정들,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감정들이 폭주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만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아직 사랑에 열정이 있으신 20, 30대 분들 혹은 40대 분들과 T가 아닌 F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책은 빛이 이끄는 곳으로라는 백희성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더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감정이 풍성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건축가가 비싼 동네에서 싼 가격의 집이 있다면 사겠다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서 5억짜리 집 있으면 사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부동산에 던져놓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이 건축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집이 있다고 값싸게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비싼 동네에서 싸게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실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팔려는 사람의 이름은 피터 왈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스위스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피터 왈처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을 살 사람이 있다면 면접을 보고 팔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이 건축가 리미에르도 집을 먼저 보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집이 워낙 오래되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된 곳이었는데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주인 피터 왈처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리미에르는 당장 떠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건축가 리미에르는 피터 왈처를 면회하려고 기다리지만 갑자기 위독해진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하루를 요양병원에서 묵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요양병원의 건물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 수도원을 개조하여 만든 곳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건축가 리미에르는 뭔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요양병원과 프랑스에 있는 그 주택은 알고 보니 피터의 아버지 프랑스와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프랑스와가 이 건물을 지으며 곳곳에 숨겨둔 재미난 공간과 매력에 빠져들면서 리미에르는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피터의 아버지 프랑스와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또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건물에서 하나씩 힌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전 어릴 때 소풍 때 했던 놀이같이 종이에다 상품 적어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찾았던 그 보물찾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만든 건축가 프랑스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두고 아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원했고, 또 앞을 보지 못하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옛 기억을 되살려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게 해주고픈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겨진 소설입니다. 점점 읽을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따뜻한 감동이 엄청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말인 만큼 따뜻하고 풍성해지는 이야기의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책 추천드립니다.